지금 이 이야기는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 가능한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엇을 사야 하는지가 아니라 어떤 신호가 나올 때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 전략에 가깝습니다. 숫자와 지표는 참고 기준일 뿐이며 핵심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방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016년부 2030년까지를 실제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 (2026년) 전후의 첫 번째 기준은 금리 방향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리가 몇 %냐가 아니라 고점에서 내려오는 흐름에 들어섰는지 여부입니다. 기준금리가 정점 대비 약 3에서 6% 범위에서 하락 전환을 시작하면 자산 시장의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때 채권금리가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 주식과 부동산 같은 위험 자산이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6년의 핵심 전략은 한 번에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포지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현금 비중을 완전히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총 투자 가능 자금 중 약 25% 안팎만 먼저 시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표를 보며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이 틀려도 회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2026년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해라기보다 자리를 잡는 해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지표는 유동성입니다. 중앙은행의 자산 규모 증가율,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이전 대비 4에서 7% 정도 빨라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수치가 완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돈의 이동성이 커지고 자산 가격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변동성이 크더라도 시장 전체를 담는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7년에 접어들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경제 지표에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에서 4% 정도 개선되고 기업 실적 전망이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7년의 전략은 추가 진입이 아니라 유지와 점검입니다. 이때 확인해야 할 지표는 기업 이익 증가율입니다. 시장 전체 이익이 전년 대비 약 7에서 10% 수준으로 회복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된다면 이미 보유한 자산을 성급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동 적립 방식으로 매달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판단을 줄이고 구조에 맡기는 시기입니다. 2028년은 판단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감 경기가 좋아지고 자산 가격이 눈에 띄게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지표가 아니라 비중을 봐야 합니다. 위험 자산 비율이 전체 자산의 65에서 72%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너무 쏠려 있다면 일부를 정리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지표는 변동성입니다. 시장 변동성 지수가 장기 평균 대비 약 15에서 25% 낮아진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이 지나치게 안심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익을 더 늘리려 하기보다 이미 얻은 결과를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028년은 공격보다 관리가 더 중요한 해입니다. 2029년으로 가면 또 다른 착각이 시작됩니다. 주변에서 투자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일상 대화로 섞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경제 지표보다 심리를 봐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서 65% 수준으로 높아지면 과열 구간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익 실현을 나쁘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 자산의 약 12에서 18% 정도를 몇 차례에 나눠 현금화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이후 변동에도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2029년의 전략은 욕심을 줄이고 선택권을 늘리는 것입니다. 2030년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일부는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일부는 뒤늦게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구조입니다. 최근 3, 4년간의 평균 수익률이 6, 9%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는지, 그리고 투자 방식이 감정이 아닌 규칙에 의해 작동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2030년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성과가 좋았는지보다 같은 방식을 다시 반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구조가 유지됐다면 다음 구간에서도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단발성 수익과 장기 자산의 차이입니다. 결국 부는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사이클을 건너는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전략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지표를 맞추려 하지 않고 지표에 반응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금리, 유동성, 이익, 변동성, 심리, 이 5가지를 각각 따로 보지 않고 흐름으로 묶어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야 숫자에 휘둘리지 않고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단기간에 모든 것을 바꾸는 시간이 아닙니다. 대신 투자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다음 10년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행동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기일 거라 고도 생각도 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주식시장은 짧은 불꽃이 아니라 비교적 긴 불길에 가깝습니다. 한 번에 터지고 끝나는 장이 아니라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점점 열기가 강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얼마나 빨리 진입하느냐보다 어떻게 끝까지 유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이 하락했다고 즉각 판단을 내리는 순간 투자는 학습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바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투자는 교육이 아니라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은 위기 대응 기술이 아니라 미리 학습해두는 판단 훈련에 가깝습니다. 지금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근 한 달, 세 달 성과가 나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재 내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처음 설계한 구조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비중이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면 시장의 흔들림은 학습 구간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 점검은 이유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내려서 불안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가 무너져서 불안한 것인지 나눠보셔야 합니다. 가격 하락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구조 붕괴는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면 지금의 불안은 정보 과잉에서 온 감정 반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자산 간 역할을 다시 떠올리는 단계입니다. 각 자산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산은 성장 역할을, 어떤 자산은 완충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방어 역할을 하는 자산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포트폴리오는 정상 작동 중입니다. 네 번째로 확인할 것은 계획의 유효성입니다. 처음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변동성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하락 가능성을 이미 포함해 설계했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계획 범위 안에 있습니다. 계획 범위 안의 움직임에는 행동이 아니라 관찰이 우선입니다. 다섯 번째는 리밸런싱의 정의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리밸런싱은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비중이 과도하게 커진 자산을 줄이고 줄어든 자산을 보완하는 학습된 행동입니다. 불안해서 파는 것은 리밸런싱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여섯 번째 점검은 빈도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포트폴리오를 여러 번 수정했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리밸런싱은 자주 할수록 정교해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 할수록 감정 개입 확률이 높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의 출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안을 키운 정보가 데이터인지 해석인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지표가 바뀐 것인지 사람들의 말이 바뀐 것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교육적으로 올바른 판단은 언제나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는 행동의 크기를 줄이는 연습입니다.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을수록
행동의 단위를 작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부 바꾸는 선택보다 일부 조정이 항상 교육적으로 안전합니다. 리밸런싱은 미세 조정이지 방향 전환이 아닙니다. 9번째는 시간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안이 하루짜리인지 몇 년짜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단기 움직임에 반응하면 학습 효과는 사라집니다. 투자는 시간 단위를 맞추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10번째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의 결정이 5해 뒤에 봐도 합리적일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감정을 달래기 위한 선택이라면 그 결정은 교육적으로 잘못된 방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면 흔들릴 때 리밸런싱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불안은 신호일 수 있지만 명령은 아닙니다. 리밸런싱은 시장을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통제하기 위한 학습 도구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시장의 흔들림은 위기가 아니라 점검 시간이 됩니다. 누구도 알 순 없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주식시장은 짧은 불꽃이 아니라는 건 느껴지지 않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 리밸런싱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여유 있게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영상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